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종신보험에 가입을 망설이셨던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미래에 대비해서 종신보험 준비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저렴하게 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높은 환급률과 더불어서 치매 보장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다고 하니까 종신보험을 생각만 하셨다면 강의 시간에 집중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ABC에서는 오늘은 특별히 104장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들 상품 비교,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가장 최신 트렌드에 알맞는 보험 정보 50분 꽉 채워서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험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02-3153에 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에 0110번으로도 지금부터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꼭 알아두면 좋을 종신보험 가입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신보험에 편견이 있으셨다면 그 편견을 깨드리는 시간도 될 것 같네요. 이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이은희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종신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종신보험을 가입을 꺼리시는 분들도, 가입을 생각해 보셨던 분들도 자, 주목해 보시죠. 자, 종신보험 하면 어떤 부분들이 생각나시나요? 가장이 사망 시에 유족들에게 꼭 필요한 자금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연금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또 뭐 상속세나 절세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고객님들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꺼리시는 부분들이 있으십니다. 종신보험을 망설이시는 이유를 한번 볼까요? 비싸고 원금 보장이 안 된다. 자, 살아있을 때 보장받고 싶은데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사후에 보장받는 부분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있을 때 좀 보장을 받고 싶다. 그래서 꺼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또 납입 기간이 한 뭐 20년에서 더 길게는 뭐 30년까지도 이렇게 너무 길다. 납입 기간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망설이시는 부분들 많으시고요. 또 연금이 전환이 되시면 사망 보장이 없어진다는 부분이 또 단점이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또 환급금이 적립금이죠. 이게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 이 부분 때문에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그럼 이런 부분들을 좀 말끔히 해소해주는 종신보험은 없을까요? 자, 이런 리스크까지 전부 다 모두 보장해주는 보험을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낸 돈을 모두 돌려드리는 종신보험. 납입 기간은 짧게, 너무 길죠. 20년씩. 10년이면 해지 환급금이 110.62%. 이렇게 되면 원금 이상이 보장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고려하고 있는 이 치매 보장도 되는 보험이라면 이거 나 가입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자, 가족들을 위한 또 목돈 자금이 되고 노후 자금도 될 수 있는 최소의 금액으로 한번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40세 여성, 자, 주계약 2,500만 원이죠. 사망 시에는 2,500만 원이 보장이 되는 거고요. 자, 10년 납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총 납입 금액이 816만 원이에요. 근데 10년 후에는 9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92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자, 여기가 20년, 여기 30년인데요.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왜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상하네. 이상하죠? 금액이 나이가 들수록 적립금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종신보험을 굉장히 싫어하셨었는데 금액이 자꾸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2.5% 확정금리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 보험은 지금 새로 출시가 된 건데요. 보장성 보험이나 수술비 플랜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 내에 환급률이 0% 지금 나와 있죠. 근데 종신보험에도 지금 이게 적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고객들한테 유리한 보험으로 설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단점이 있다면 납입 기간 동안에 환급률이 0%이기 때문에 기간은 굉장히 짧게 잡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20년씩 이렇게 길게 그동안에 이렇게 잡아 놓으셨다가 중도에 해지했을 때 해지 환급률이 원금보다도 작아서 종신보험 다시는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셨을 텐데요. 자,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꾹 참아 두시면 여기서 환급금이 내 돈보다 내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여긴 여성분이고요. 여긴 남성분 환급률입니다. 자, 40세에 가입을 하셨을 때 60세, 20년이 됐을 때는 114%를 146%, 141%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자, 70세가 됐을 때 내가 노년이 됐을 때에는 환급률이 지금 170%, 180%가 지금 됩니다. 그러면은 70세 이러면 지금 80세는 어떨까요? 80세도 계속 올라가겠죠. 중도에 내가 어느 정도 인출해서 쓰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원금이 보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만약에 중도에는 이 정도 시기에는 2,500만 원이라는 종신 보장을, 가족 보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원금 이상의 금액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타사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C사의 경우 10년 납 경우 자 55만 3천 원, 자 1억 원 기준입니다. 제가 1억이라는 보장 자산을 만들려면 55만 원씩 10년을 내야 돼요. 굉장히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자, 10년 납 무해지 환급형으로 했을 때에는 30만 8천 원. 거의 30%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을 가능하신 거고요. 여기에는 괜히 이 보험이 비싸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여기 유니버셜 기능이라든지 입출금 기능이라든지 그런 기능이 있을 수 있고 또 환급금이 있죠. 여기는 환급금이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내려가는 이런 환급률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은 어떨까요? 무해지 환급형은 없습니다. 환급금이 없고 쭉 계속해서 올라가는 도표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전장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환급률을 이게 쭉 올라가는 환급률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리스크를 고객이 떠안았기 때문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죠. 자, 지금 10년 후에 사망보험금은 2,500만 원, 총 납입 금액은 지금 800만 원 정도 되죠. 10년 후에 해지 환급금이 1,000만 원 정도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금액을 지금 최소 금액으로 좀 내려서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자, 70만 원 정도 내 보장 자산을 2억 6천만 원으로 만들었을 땐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낸 돈은 8,400만 원인데 1억 원가량의 금액을 10년 안에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년만 더 투자해 볼까요? 2년만 더 투자를 해 볼까요? 자, 2년을 더 투자하게 되시면 똑같이 2억 5천만 원 정도 보장 자산을 만들었는데요. 자, 금액을 보십시다. 금액을 보시면 57만 원 정도로 10년 동안 2억 6천만 원이라는 자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두면요. 계속 종신토로 2억 6천만 원 유지가 되죠. 하지만 12년 후에 환급금도 안 볼 수가 없겠죠. 환급금을 보시면 자, 환급금이 1억 원 가량이 됩니다. 저축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보장 금액이 큰 종신 보장도 같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 보장도 되면서 목돈 만들기까지 되면서 종신 보장도 받으면서 또 치매 보장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종신 보장 받으면서 연금처럼 90%까지 인출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인출이라는 느낌보다는 해지환급금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건데요. 적립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해지환급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1억을 가정을 했을 때 9천만 원까지 1년에 12번 해지환급금으로 찾아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전환을 아예 하지 않더라도 종신보장을 그냥 둔 상태에서 종신보장은 두고 연금처럼 조금씩 해지환급금을 찾아서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납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적죠. 20년씩 길게 내는 거는 해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납입 기간을 좀 짧게 10년에서 12년으로 짧게 두신다면 유지하는데도 부담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대신에 또 높은 환급률도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신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종신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종신보험은 비싸고 살아있을 때 보장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편견을 완전히 깨주시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종신보험의 기능도 가져가면서 여러분들 목돈도 마련하시고 치매 보험도 챙기고 그리고 장점 참 많은 것 같아요. 환급률까지 높다고 하니까 이러한 장점들을 가진 종신보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은희 전문가님, 오늘 소개해 주신 종신보험에서 치매 보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초기 치매일 때도 보장이 가능할까요? 초기 치매에서는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증 CDR 점수 3점일 때 보장이 되는 건데요. 주계약 종신 보장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연금으로 전환하시거나 이랬을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종신 보장이 살아있을 때, 그때 지금 중증 치매에 대해서 보장을 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CDR 척도 3 이상부터 이 치매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치매는 완화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병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보장을 함께 챙겨가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치매 보험의 금액이요. 그러면 중증 이상부터라면은 보장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보장 금액은 그 종신보험을 유지하고 계실 때 치매가 보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에서 50% 정도를 선지급해드리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1억 원이라는 종신보험에 가입이 되어 계시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10%부터 50%까지 선지급을 해드리는 방식인데요. 만약에 5천만 원을 선지급을 해드렸는데 기대의 여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험회사에서는. 그래서 늦게 신청하시면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타시는 거고요. 빨리 신청하시면 그 이유를 따져서 조금 원금보다는 적게, 원금이 아니라 5천만 원에 대한 금액보다는 조금 적게 금액이 먼저 선지급이 되는 겁니다. 네, 내 종신보험의 보장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선지급 형태예요. 이 종신보험의 50% 정도의 선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종신보험과 치매 보장까지 한 번에 가져가고 싶다면 이런 상품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은희 전문가와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는데요. 알토란 같은 종신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살아있을 때는 노후에 걱정이 되는 치매 보장을 챙기시고요. 또 나이가 들수록 원금 이상의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좀 복리로 이자가 붙는 종신보험이라서 환급률도 굉장히 높을 뿐더러 목돈 마련도 아주 쏠쏠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종신보험의 기능인 사망보장으로 우리 가족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그런 기능까지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나도 이런 똑똑한 종신보험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또 보험에 고민 있으신 분들까지 저희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백내장입니다. 오늘은 여현주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눈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건강검진 받으시면은 백내장 수술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이 눈에 좋은 약도 챙겨 먹고 이러는데, 네. 오늘은 백내장 관련해서 보장들 한번 챙겨보고 네. 어떤 보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 민채 아나운서님,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일단 사람을 보면 어디를 제일 먼저 보시게 되죠? 당연히 이렇게 눈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아름다우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백내장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안 하던 마스카라를 오늘 좀 칠하게 됐는데요. 사실 가장 뭐 소중한 어디 기관을 뭐 따지자고 하면 뭐 다 우리 신체는 소중하지만 특히 눈이 안 보였을 경우 또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불편함이 아마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백내장에 대해서 한번 조금 비교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눈이기도 하지만 네. 내가 눈이 불편하면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없을 것 같기 맞아요. 때문에 참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백내장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일단은 눈의 이게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시게 되면요. 동공, 그러니까는 겉에 있는 각막 안에 동공, 그리고 동공 안에 수정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수정체가 원래 투명해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거나 외상으로 인해서 혼탁해지면서 안개처럼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예. 있어요. 그러면은 그 눈 자체도 뿌옇지만 실제로 사람이 바라봤을 때 상대방의 눈도 뿌옇게 증상이 생기거든요. 보통 그런 거를 백색, 그래서 백내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노인 질환이라고 해서 60세 이상들 뭐 전체 인구의 70%가 넘는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워낙 뭐 매스컴이나 또 뭐 스마트폰 그리고 예.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40대, 50대 분도 백내장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네.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시니까 눈 건강을 꼭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보험도 챙겨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 왜 그러는지를 한번 종류를 한번 봤더니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성으로 백내장이 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예. 뭐 예를 들면 어머님이 임신 중에 풍진에 감염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예 대사 자체가 결핍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기지만 특히나 이제 후천성 백내장 같은 경우는 외상, 무언가에 다쳐서 외부로 인한 그 다침으로 그리고 이제 노화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정체 자체도 이제 나이가 들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백내장이 발생되는데요. 한번 그러면은 제가 자세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계란에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단백질 섭취 1위 식품은 우유랑 계란을 보통 들 수 그렇죠. 있는데요.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그 가열되어 있는 후라이팬에다 딱 깼을 경우 처음에 하얀 막이 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자글자글자글 맛있게 익게 되면서 본인의 취향 따라 반숙도 즐길 수 있고 완숙도 즐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하얀 자와 노른자가 딱 분리가 되면서 익혀지는데요. 예. 그럴 때 단백질, 그 갈락토스라는 그 성분이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노화에 의해서 이 마찬가지로 단백질이 변성이 되는 거를 보통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크게 질병으로도 볼 수 있고 생활 습관으로도 볼 수 있고 환경 그리고 유전적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질병에 관련돼서는 이제 성인병을 또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백내장 하면은 당뇨 합병증으로 백내장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 전 단계 뭐 고혈압이나 고혈압이나 다른 기타 등등 콜레스테롤 같은 성인병으로도 백내장으로 발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 아무래도 음주 흡연을 많이 하시게 되면 또한 백내장에 노출이 되실 수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선글라스 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눈을 보호해 주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저 20대 때는 멋부리려고 사실 멋내기용으로 선글라스를 꼈는데요. 예. 지금은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게 되게 옳은 생활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자외선 노출에 많이 심하신 분들도 백내장에 사실 노출이 많이 되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불가피하게 가족들 중에 백내장 수술을 하셨다면 거의 대부분 또 가족력으로 인해서 백내장이 걸리실 수도 있다는. 백내장에 가족력도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저도 이제 이번에 공부를 해보면서 알았는데 사실 백내장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하지만 예. 관리를 좀 하신다면 이런 것도 좀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요법에 있어서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으로 나눠지네요. 네, 맞아요. 일단 약물요법을 하기 전에 일단 건강한 식습관이 일단 우선일 것 같고요. 눈에 좋은 음식, 뭐 간이라던가 녹황색 채소 등 많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만약에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초기에는 안약을 통해서 조금 지연을 시키는 그리고 그런 정도의 예방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막상 백내장이 진행되게 되면 수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우리가 초음파 유화 그 흡입술이라고 그래서 초음파로 살짝 그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는 벗겨낸다고 하거든요. 예. 그 벗겨내는 제거술을 하게 되는데 그 단계도 좀 심해진다. 그랬을 경우는 이제 인공 수정체를 삽입해야 되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조금 무섭기도 한데 사실 저도 미용 목적으로 렌즈를 끼고 있어서 네. 예뻐 보이고 싶으니까 렌즈를 끼기는 하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눈 건강이 악화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네, 맞아요. 그래서 보장이 좀 궁금한데 오늘 보험사 몇 가지 추천 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을 가시게 되면 기본 검사를 하게 되세요. 그러면은 일단 체중, 그리고 키, 그리고 이제 시력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시력 검사를 하는 중에 이제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내가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게 조금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백내장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해 보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예. 내 증권, 내가 백내장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을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면은요. 제가 오늘은 A사와 B사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A사 같은 경우는 15세 가입 가능하시고요. 15세부터 65세까지 이거는 건강한 표준형을 기본으로 했고요. 100세까지 만기되면서 20년 납 무해지 슬라이드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B사는 15세부터 보장 그 가입 연령은 좀 70대까지 좀 넓고요. 마찬가지 100세 만기 20년 납 무해지 동일한 조건으로 한번 살펴보았고요. 예. 보장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좀 더 스토리를 풀어봐야 이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포커스는 사실 백내장이에요, 예. 변호사님. 하지만 백내장을 보장받기 위해서 더 많은 보장이 있으면 사실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A사 같은 경우는 77대 40대라는 수술비 안에 심혈관, 뇌혈관, 그리고 간폐신 이런 질환에 대한 거 보장뿐만 아니라 질병, 그러니까 어느 질병에 상관없이 질병에 관련돼서 다 수술비를 보장받으면서 특히 특정 다빈도 3대 수술비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걸릴 수 있는 관절염이라든가 생식기 질환, 거기에 백내장도 또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예. 특히나 A사 같은 경우는 안과 질환 수술비라는 특약 부분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과 질환 수술비라는 부분을 첨가하시게 되면 백내장으로 인해 수술하셨을 경우에 수술비를 한 번 더 복층해서 설계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잦은 수술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술비를 보장해주는 항목이 함께 들어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큰 범위 안에 또 안과 수술비를 통해서 받는 금액 플러스 안과에 대한 백내장 부분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예. B사의 경우는 이제 64대 수술비, 마찬가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뭐 뇌혈관, 심혈관 이런 기타 등등의 큰 수술비도 보장받으시면서 이 안에는 또 백내장 수술비가 그 A사에 있는 특정 다빈도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그 백내장 수술비가 그 안에도 탑재가 됨으로 해서 질병 수술비와 질병 의료종 수술비에 더불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또 보장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 수술비 범위를 보시게 되면 A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백내장으로 수술비를 받게 되신다면 17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되고요. B사 같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비로 100만 원 가량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A사가 조금 더 수술비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보험료도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될까요? 사실 이제 보험료도 사실 A사가 좋다, B사가 나쁘다는 사실 뭐 고객님의 시청자님들의 선택이겠지만 일단은 범위를 보시게 되면은 두 회사가 약간 다 비슷하지만 보험료로 봤을 때는 A사가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흔히 만약에 60대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걸 고려해서 40대 남녀, 50대 남녀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한 50대 여성분들이 좀 18,000원 아마 이제 이미 많이들 수술하시고 좀 보험료가 좀 많이 줄긴 했는데 2만 원대에서 한 3만 원대 정도면은 이 백내장 수술비를 안에 넣어서 첨부하셔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게 되시고요.
특징으로 보면은 두 회사가 사실 비슷합니다. 예. 무해지 환급형으로 일반 표준형보다는 30% 정도 좀 저렴하게 보험료를 책정을 해봤고요. 가입 연령은 이제 A사가 65세, 그리고 B사가 70세. 그리고 이 백내장 수술비 같은 경우는 수술 회당 반복 지급된다는 거죠. 보통 백내장 수술은 한쪽 수술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쪽 수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완치라는 것보다는 후에 다시 수술을 하시게 되는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에도 다시 반복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또 하나 팁은 우리가 이제 드시는 약이 있거나 좀 지병이 있으신 분들도 간편보험으로도 문의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꼭 표준형 건강한 사람들이 준비를 하셔도 좋겠지만, 내가 조금 드시는 약이 있어서 가입이 가능할까? 내가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관련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들을 A사와 B사 나눠서 좀 살펴주셨습니다. 노화로 인해서도 무려 70%나 이 백내장이 걸린다고 하고, 이제 건강하신 분들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또 눈이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 보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자, A사와 B사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망설이실 것 같아요. 딱 한 가지만 골라주신다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백내장 수술은 사실 이제 선택이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선택 중에서도 A를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A사를 선택해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성비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백내장으로 포커스를 맞춘다 하면은 일단 백내장 수술비 쪽에서 좀 보장이 큰 금액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백내장 증상이 발견됐다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약물로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꼭 수술을 동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뇌혈관이나 뭐 허혈성 심장질환, 기타 등등의 질환으로 수술비를 보장받으면 더 좋겠지만, 백내장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의 선택은 A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현주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플랜 ABC 시간에 백내장 관련한 보장 항목들을 살펴봤습니다. A사 추천 주셨는데요. 가성비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보장도 잘 챙겨갈 수 있다고 하니까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백내장이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에 있는 질병인 만큼 이 보장 항목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예전에는 질병 후유 장애 안에만 들어 있었다면은 이제는 백내장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보장 항목을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자,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고 백내장을 포함해서 이 수술비의 보장 항목들을 좀 넓게 가져가신다면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하단에 두 가지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로 연락을 주시거나 간단하게 문자로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거고요. 지금 한 분 전화 연결이 이미 돼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제가 연금을 좀 이제 많이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연금을 가입을 했는데, 예. 이게 이렇게 잘 가입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두 건의 연금보험이 보이고 종신보험도 보이는데요. 자, 지금 보험료가 85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유지가 가능하셔서 이렇게 가입을 하신 걸까요? 네, 근데 가능한데 하나는 끝났어요. 하나는 이미 맞아요. 끝나셨으니까요. 네, 네. 3개에서 하나 끝나고 지금 2개 있죠. 알겠습니다. 이런 보장들 잘 챙겨놨는지 확인해 드릴 거고요. 혹시 가족력이나 병력은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따로 챙기고 싶은 보장 같은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은 오늘은 연금만 좀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싶어서. 네. 그 부분에 집중을 해 드릴 거고요. 올해 연세가 네. 어떻게 되실까요? 50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일단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50 되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삼성생명의 프리덤 50 플러스 연금보험과 함께 흥국생명의 라이프업 종신보험, 그리고 교보생명의 연금저축보험 가지고 계시고요. 한 건은 이미 완납되신 상태입니다.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현재 85만 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연금을 든든하게 준비하고 싶어서 이렇게 두 건 가입을 하셨고 이미 하나는 완납되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험료는 괜찮다고 하셨고요. 잘 가입된 건지 확인을 받고 싶다고 하시네요. 김성군 전문가님 확인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칭찬부터 해드리면 오, 예. 이 연금을 이렇게 일찍부터 준비하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연금은 생각은 있지 이렇게 쉽게 준비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또 한 네. 건은 벌써 끝나셨어요, 납입이. 네, 그래서 끝났어요. 참 대단하시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예. 드리고요. 네. 제가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그 증권이 3가지인데요. 제가 한 가지 네. 한 가지 들어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9년도에 그 삼성생명의 프리덤 50 연금보험에 가입을 하셨고, 이거는 지금 완납이 되신 거죠? 네, 네네. 7월 달까지 납입하고 끝났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게 지금 증권을 보니까 여기 65세서부터 연금을 수령을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혹시 그 보험사에 65세 정도의 연금을 어느 정도 받으신다고 혹시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정확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처음에 가입할 때 65세부터 50만 원 준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완납이 돼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금리가 뭐 이렇게 달라져서 30만 원 나온대요. 그리고 또 연금이 그러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는 거냐고 또 달라지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또 작아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되게 어린 나이에 제가 아주 큰맘 먹고 힘들게 본 거거든요. 네네. 예. 근데 금액이 저는 그래도 한 달에 50만 원이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줄어든다니까 많이 속상해요. 맞습니다. 지금 네. 제가 왜 그런 걸 여쭤봤냐면요. 네. 지금 현재 그 처음에 가입을 하셨을 때 이 그 공시율이 4%였어요. 그러니까 그 네. 50만 원을 그 드린다고 하는 것은 4% 연봉률로 움직였을 때 65세 시점에 내가 낸 돈에 50만 원을 평생 지급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가입했던 현재 지금 시점에 공시율이 2.4%거든요. 그러면 얼마 전에도 뭐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금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내려갈 거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받고 계시는 이 연금은 생각하는 연금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보험은 잘 가입하신 거예요. 뭐 제가 칭찬을 해드렸지만 그러면 네네. 이거를 계속 갖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금리가 네네. 계속 떨어지면 지금 한 30만 원 전후라고 하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거는 조금 어떻게 좀 움직이는 게 좋으시냐면 일단은 이 보험이 지금 그러면 한 6천만 원을 아마 해지를 하시면 6천만 원이 조금 넘을 거예요. 기본 내신 돈이 네. 6천만 원 내시고 네. 거기에 네. 그동안 이자가 부리가 됐고 또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비과세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6천만 원에 몇백만 원이 더 붙을 텐데 지금 현재 그 나오는 그 기존에 있는 생명보험사에 뭐 달러 즉시 연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 한 5만 불 정도를 누신다라고 하면 지금 65세서부터 만약 연금 수령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급률이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한 8.73%. 이거를 달러로 계산하면 한 4,365불 정도가 돼요. 그러면 연으로 이걸 원화로 계산했더니 한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년에? 4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신 거거든요. 오, 예. 월? 65세 시점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를 떨어지지 않습니다. 변액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확정 지급을 하니까 차라리 이거를 돌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달러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개념에서도 뭐 원하는 기존적으로 많이 이렇게 뭐 꼭 연금이 아니더라도 저축하시는 것도 있을 거고 원화로는 많이 움직일 수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걸 달러로 만약에 바꾸시면 달러로 받는 거거든요. 그럼 뭐 해외에 나가실 때도 굳이 환전 안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로 용도가 있으니까 이거를 차라리 좀 그 이쪽으로 변경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그 흥국생명에 작년에 가입을 하셨네요. 흥국생명 라이프업 종신보험에 월 35만 원씩 15년 납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네. 이제 이거는 지금 보니까 아마 이 최저 보증 이율이 여기 2.9%라고 써 있는데 아마 이 최저 보증 이율 보고 가입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니 안 그래도 그 연금 이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네네.
그러다 보는데 얘는 최저 보증 해줘서 이율이 안 떨어진다니까. 그러셨죠. 줄어들지 않을 네. 거잖아요. 네, 시장님, 이게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우리가 연금이라든가 종신보험이라든가 목적이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종신보험은 그 첫 번째 목적이 뭐죠? 사망을 먼저로 목적하는 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목적으로 가입을 한 다음에 그 어떠한 그 목적을 한 부분들이 좀 필요가 없어지거나 리즈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그거에 그 따르는 그 뭐 해지장금이나 나머지를 연금으로 좀 전환을 해서 쓰는 어떤 기능이 부가적으로 붙는 거예요. 연금을 받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35만 원에 만약에 내셨다라면 아무리 2.9%라고 해도 지금 사망보험금이 지금 여기 주기약 1억이기 때문에 1억을 보장받기 위해서 위험보험료를 떼잖아요, 회사에서. 그래서 보통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한 30%의 사업비를 띄거든요. 그럼 나머지가 적립이 되는 거예요, 2.9%에. 그러면 이것은 15년 납이라고 하면 15년이 돼도 그 시청자님께서 내신 원금이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한 20년이 돼야지 그때 원금이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금의 목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가입하신 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지금 교보생명 라이프 플래닝 연금저축보험을 이거 올해 가입하셨네요. 네, 저기 하나 끝나서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계속 내던 돈이 뭐 제가 돈 내는 거 불편한 건 없으니까 그렇죠. 연금을 조금 더 받으려고 네네. 뭐 그런데 세금도 뭐 면제되고 뭐 이렇게 예, 네, 잘하셨는데 그렇죠. 중요한 네. 거는 연금에 가입을 하신 거는 잘하셨지만 이 상품은 잘못됐어요. 왜 왜 그러냐면 잘못됐어요? 이거는 연금 저축보험이거든요. 지금 시청자님이 지금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주부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죠? 주고요. 네. 이거는 소득공제형 상품이에요. 예. 그러면 만약에 소득이 경제 없는데. 활동을 하신다라고 하면 네. 연간 최대 68만 원 정도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 보험을 들은 거는 뭐 그래도 갖고 가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할 텐데 68만 원의 세액을 전혀 공제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못 받으시고요. 또 이 보험은요, 만약 가입을 하시면 중간에 해지하시면 안 돼요. 해지하실 경우에는 물론 뭐 이자 소득세 15.4%가 아니라 기타 소득세 22%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연금으로 또 수령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시청자님의 직업과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상품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네, 소득공제를 받으신다면 연간 68만 원이라는 세액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한테 이런 걸 해주죠? 그 이제 지인한테 따지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게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도 그 시청자님은 조금 다행이요. 네.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쵸. 지금 해지해드려도 네. 빨리 바꾸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면 지금 토탈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85만 원의 그 비용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내주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좀 변액연금으로 좀 바꾸세요. 그래서 네. 기본 보험료를 한 30만 원만 넣고요. 네. 나머지 한 55만 원을 추가 납입으로 해가지고 아마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의 지금 그 주가가 좀 바닥이거든요. 그리고 이 추가 납입을 잘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시청자님이 지금 납입이 끝나는 한 10년 정도에 끝났을 때 시점에는 지금 현재의 내신 돈에 대한 손해보는 부분도 다 만회를 하고요. 지금 한 5년 후 65세 정도에 만약에 연금을 수령을 하신다라고 하면 처음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연금을 받으셨던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 펀드를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겠죠. 이게 펀드도요, 요새 뭐 그 생명사 같은 경우는 AI가 작동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들은 펀드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무서워요. 펀드를 자동으로 배분해서 제일 좋은 거로 계속해서 변경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연금 상품도 있고요.
또 그 연금을 수령을 시작을 하면 그 실적 배당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서 실적이 좋으면 좋은 금액으로 계속 가고 높게 가고 떨어진다고 해도 한 번 올라간 연금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연금 상품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85만 원을 변액연금으로 좀 옮기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저 달러 연금 같은 지금 그 삼성생명에 좀 끝난 것은 달러 즉시연금으로 많이 바뀌신다라고 하면,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65세 시점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연금액을 아마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오늘 연락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많이 칭찬을 하셨어요. 하지만 리모델링이 네. 필요해 보였거든요. 결국 연금을 많이 안정적으로 받으시는 게 목표시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납된 삼성생명의 연금보험은 달러 연금으로 바꿔 가시면 더욱더 유리하고요. 나머지 두 건은 지금 바로 정리를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감사합니다. 보험료로요, 변액 연금보험에서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을 하신다면은요, 나중에 지금껏 다 만회를 하고도 돈을 벌어 가시는 선택이 되실 것 같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궁금증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나도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내 목적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거나 또 이렇게 좀 넉넉한 연금을 준비하고 싶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저에게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살펴보시죠. 자, 932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 중에 용종이 나올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여현주 전문가님, 용종이 흔하게 발견되곤 하잖아요. 발견됐을 때 보장받을 수 있을지,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용종이라 하면 예전에는 용종 나왔어 어떻게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쉽게 발견하고 또 쉽게 제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대장용종에 한해서만 수술비의 부분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위나 십이지장에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검진 중에 위내시경을 통해서 작은 용종이라도 발견이 됐다 하시면은 내가 가입되어 있는 수술비를 통해서 혹은 그 특약 안에 위 십이지장에 대한 부분 뿐만 아니라 뭐 유방 쪽으로도 내시경 그 초음파를 했을 때 폴립이 발견됐을 때도 보장받으실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용종이 사실은 암이 걸릴 수 있는 그 전초의 약간 신호, 빨간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검진을 꼭 불가피하게 꼭 받으셔야 되지만 받아서 용종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챙겨가시면은 충분히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제가 하나의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대장 용종을 제거를 했으면 조직 검사를 반드시 의무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직 검사지를 한 번 더 살펴보셔서 그게 정말 암의 전초 단계인지, 그래서 그 경계성 종양이라든가 제자리 암이 되는 D코드가 혹시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굉장히 혜택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팁까지 주셨습니다. 이제는 대장 용종의 수술비뿐만이 아니라 뭐 위나 십이지장 쪽에 대한 보장 범위, 그 부분에 대한 보장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술비 특약 항목의 보장 범위를 확인을 하시고 수술비 가입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직 검사지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 문자도 열어보죠. 자, 478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둘을 가진 40대 직장인인데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종신보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보험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좋은 방법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김성훈 전문가님, 비싸서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그 라이프 플랜에서 아주 그 좋은 종신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험료만을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보장자산만은 좀 중점적으로 들어가시는 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종신보험 중에서 그 최증이 아니라 최감형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세나 70세까지는 1억을 보장을 받고 그다음에 뭐 60세까지는 1억, 그다음에 70세까지는 5천만 원, 80세 이후에서는 뭐 1,000만 원만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체감을 하는 그런 종신보험이 있는데 보험료가 기존 일반 종신보험의 한 4분의 1 가격이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또 그것도 불안하다 하신다라고 하면 또 이게
그 기간을 정해서 아이 둘이 있으니까 아이가 성장해서 그 자립을 할 때까지 기간을 한번 설정을 하셔가지고요. 그 기간까지만 좀 최대로 그 보장 자산을 좀 준비하겠다라면 정기 보험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마지막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늘 라이프 플랜에서 말씀드렸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환급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장 자산도 갖고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만기가 됐을 때는 또 환급도 있는 어떤 일석이조의 그런 상품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네, 3가지 방법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4분의 1 금액으로 가져갈 수 있는 체감형 종신보험으로 연령별로 보장 금액을 줄여 가져가시는 방법, 그리고 기간을 설정해 놓는 정기보험 추천 주셨고요. 오늘 라이플래닝 강의 시간에 소개해드린 종신보험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도 살펴보죠. 자, 382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유사암과 소외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라고 간단하게 질문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여현주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우리가 보통 암이라고 하면 일반암, 고해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비용이 많이 드는 암, 그런 암을 고해감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보통 대부분은 일반암이라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유사암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내가 가입되어 있는 소해감과 굉장히 혼돈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보면은 보통 우리가 유사암 그러면은 기타 피부암, 그리고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을 보통 말하고요. 우리가 이제 소해감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생명보험사에 들어있는 유방전자, 외우기 쉽겠죠?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 방광암, 그러니까 생식기암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던 것들이 소해감으로 나오면서 생식기에 대한 보장이 좀 적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손해보험사에서는 이런 유방전자라는 소해감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게 일반암으로 통합이 되고 유사암은 아까 말했던 기갑경제, 이런 작은 기타 피부암 같은 갑상선암 같은 부분들이 나와지면서 조금 경계를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외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암으로 조금 보장을 해놓으시면은 일반암으로 전체를 다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장 범위가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묶어서 이 암 보장을 넓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